자, 이걸 보면은 확실히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공시하기 전보다 공시하고 난 후가 주가가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밝힌 그날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를 많이 샀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전일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소식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장중한 때 거의 20% 올랐는데 장 마감 기준으로는 13.7% 올랐습니다. 원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실적은 별로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장이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깜짝 이벤트가 바로 이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이죠. 주식을 5분의 1로 쪼개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액면 분할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주식을 말 그대로 쪼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은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한 다발이 있죠. 근데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나나 한 다발을 사실 아무리 싸다고 해도 사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는 어차피 이 바나나를 뭐 삼시세끼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을 때 간식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점점 거무튀튀해지더니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생겨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싸도 이렇게 다발로 파는 건 안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송이씩 판다 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좀 더 비싸다 하더라도 살 수 있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당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면은 그 주식이 싸든 비싸든 손이 안 나간단 말이죠. 자, 근데 이렇게 5분의 1로 뭐 10분의 1로 액면 분할 주식을 조각조각 내버리면은 주당 가격이 싸지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 자,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공시를 먼저 보면은 아직은 액면 분할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이라는 공시 타이틀로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 공시라고 해서 액면 분할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개최일 예정일이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주주총회 예정일은 3월 중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12월 결산 법인의 주주총회가 3월 중순부터 3월 말에 실시가 되죠. 자, 이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이 액면 분할이 확정이 됩니다. 한 3월 말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4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 자, 그때 분할 거래 정지가 돼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가 되면서 5분의 1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빠르면은 한 4월 말, 늦으면 한 5월 정도? 그때가 되어야지만 에코프로의 발행 주식수가 5배 늘어나고 주가는 5분의 1 토막이 나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액면 분할이 주가의 호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액면 분할을 실시한 그런 기업들의 액면 분할 전과 후의 주가 변동률입니다. 사실 한 최근 데이터를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 카카오의 액면 분할을 다루면서 통계를 낸 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뭐 1년 전, 2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거 데이터를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67개나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조를 하면은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신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구간으로 나눠봤어요. 액면 분할을 공시한 날과 실제로 분할 직전, 그때 주가 변동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로 분할이 일어난 다음, 거래가 되고 나서 1개월 후 주가는 어땠는지.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살펴보니까 확실히 액면 분할을 공시하고 나서 분할 전까지 주가 변동률을 보면은 상승한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실제로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주식이 몇 분의 1 토막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개월 후까지 주가 변동률을 살펴보니까 확실히 오른 기업보다는 하락한 기업이 많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액면 분할 공시일부터 분할 전일까지 평균 상승률은 11.2%가 나왔고요. 상승 비율은 66%.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올랐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1.2%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확실히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공시하기 전보다 공시하고 난 후가 주가가 더 견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단 실제로 분할을 했어요. 분할 후 1개월 정도. 평균 상승률은 0.2%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상승 비율 같은 경우에도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올랐습니다. 그냥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액면 분할을 공시를 하고 실제 분할 전까지는 그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은 실제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재료 소멸,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른 기업보다는 내린 기업이 많았더라. 근데 평균 상승률을 보면 사실 거의 다 똔똔이거든요. 확실히 분할 이후에는 이벤트는 소멸이 됐고 실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쇼커버까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탄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할 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펀더멘탈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탄산 리튬 가격이 행보세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빠졌었죠. 그래서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 업황을 살펴보면은 중국에서 이 리튬을 채굴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좀 세게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GM의 주가입니다. 최근에 GM이 실적 발표를 했죠. 물론 결과는 부진했어요. 자, 근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원래 작년에 2차전지 분위기가 좋을 때는 GM이 2024년 중반까지 전기차 생산 목표를 40만 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요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 목표를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드디어 올해 한 20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근데 이 액면 그대로 살펴보면은 작년에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거의 뭐 반년 만에 40만 대 생산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대만 생산할 거야.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사실 생산 목표치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라는 이유로 반등이 세게 나온 것입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확실히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일반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주요 2차전지 기업의 주가와 예상 EPS 추이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선이 예상 EPS입니다. 예상 EPS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1년까지 벌어들일 12개월 포워드 EPS 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시면은 작년 7월 말에 이때 2차전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자, 그리고 나서 공매도가 집중되고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세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11월 이때가 저점이었어요. 이때 저점을 찍고 주가는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합니다. 자, 근데 EPS 추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약간 좀 주가 후행을 해서 반응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EPS도 확 내려갔고요. 근데 주가가 반등을 하니까 그 다음에 EPS가 슬슬 오르다가 또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빠지고 EPS도 한 번 더 빠졌죠.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EPS는요, 확실히 작년 11월, 즉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저점을 기록했을 당시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부분을 반영하면서도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약간 좀 그 위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거의 이제 바닥에 가까워 왔는데 라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EPS 추정치는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나올 악재가 다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리면은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밝힌 그날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7일이죠. 7일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들인데 가장 최근에 잘 나가는 현대차, 기아차 이쪽을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많이 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포스코 홀딩스를 많이 샀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최근에 증시를 뜨겁게 달루는 테마가 있죠.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자, 하루 전에 당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코스닥도 공시 대상으로 검토를 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서 M&A 제도도 손본다. 주주가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PBR 인덱스 나온다. 그리고 기업가치 개선 공시 의무, 코스피 전사, 코스닥 150 대상으로 확대 검토.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이 얘긴 즉슨 시장에서 확실히 이쪽이 주도 테마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업 밸류업 테마에 부합할 만한 주식의 조건이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밸류업을 한다는데 어디까지 밸류업을 해야 되냐? 그리고 밸류업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저 PBR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 PBR 주식에 대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재무 구조가 좋아야 돼요. PBR이 낮다고 무조건 밸류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PBR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을 한다든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바로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 구조가 좋아야 돼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바로 대기업이어야 됩니다. 꼭 대기업일 필요는 없지만은 대기업이 이 주주가치 제고, 즉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현대기아 실적 잘 나오고 주주 환원, 뭐 재고 정책 이런 거 발표를 했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KT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다들 대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면은 당연히 이 대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포스코 역시 대기업이죠. 게다가 포스코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사실상 이 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역시 뭔가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포스코를 낙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 주요 2차전지 기업들의 PBR을 살펴보면은 주요 2차전지라는 기준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2차전지 기업을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가 0.66배, 이건 2월 초 기준입니다. 아마 현재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0.7배 정도 될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1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50% 가까이 올라야 됩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33배로 상당히 높긴 한데 아직까지 상장을 할 때, IPO를 할 때 유상증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높다. 그게 들어오면은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총분의 순현금.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순현금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가 2억 원이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걸 갚고 나면은 순수 나한테 남는 돈은 1억이죠. 이게 바로 순현금입니다. 즉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비용을 지출을 하거나 주주 환원을 할 때 실제 쓸 수 있는 총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많냐 그 부분인데 사실상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순차입금 비중이 높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2차전지 기업들은 아무래도 증설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무 구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라는 그런 본업이 수십 년간 계속해서 탄탄하게 자리했기 때문에 순현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실탄을 장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5분의 1로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13% 급등을 했는데 과거에 이 액면 분할을 실시했던 업체들 살펴보니까 실제로 공시를 하고 주식 분할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어요. 하지만은 실제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나서 1개월 뒤에 주가 흐름을 보니까 평균 상승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대신에 3종목 중에 2종목은 하락을 했다. 이 얘긴 즉슨 이벤트로 이 실제 주식 분할 전까지는 주가가 견조하지만은 그 이후에 실제 주식 분할이 되고 나서는 재료 소멸이 발생을 하고 펀더멘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액면 분할은 사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유동성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소액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거지 뭔가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면 분할 후에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결정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2차전지에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근데 이와 동시에 외국인이 포스코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여기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을 여기저기에서 찾고 있는데 포스코가 유력한 후보군이다. 2차전지 내에서는. 그리고 포스코가 절대 주가도 높죠. 4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당장 액면 분할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는 액면가가 500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었기 때문에 막말로 50분의 1 액면 분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외국인이 포스코를 사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일단 오늘은 에코프로 덕에 이 포스코를 어떻게 연관 종목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2차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업종 중에서도 이렇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당분간은 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 제도가 명확하게 나오는 2월 말까지가 아무래도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니면 아예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서 정말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언제가 끝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확실히 최근의 자금 흐름은 이쪽으로 쏠리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023년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출간한 지 1년 만에 개정판인 2024-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펴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강의 필요성입니다. 워낙 방대한 양을 다루다 보니까 몇몇 부분에서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 좀 소홀한 면이 있었어요. 자, 전작에 비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을 했느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신 투자 포인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2023년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챗 GPT죠. AI가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관련된 섹터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흐름을 보였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녹였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최신 트렌드, 신재생 에너지, 항공 우주,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그런 모멘텀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투자함이 있어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산업의 현황, 시장 규모의 성장성,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 수치 등 이렇게 수치화된 정보를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 기업은 2013년 11월 28일 기준으로 2,423개로 전작보다 100곳이 늘었고요. 산업 분류는 27개, 세부 섹터는 179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좀 재밌는데 각 산업을 5개 항목으로 평가해서 투자 매력도를 측정한 방사형 그래프를 추가를 했습니다. 뭐 샘플을 보여드리면은 만약에 이렇게 화장품이라고 한다면은 매출 성장률, 시장 규모, 이익 안정성, 고마진, 주주 환원율 이거 가지고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산업은 성장성이 어떻구나, 마진이 좋구나, 뭐 주주 환원율이 높구나, 자,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용이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요. 특히나 미국 대선이 가장 주목이 되는 이벤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럴 때일수록 업종을 잘 선별해서, 섹터를 잘 선별해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업종들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제일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